신동아 우리 여독자 여러분, 저도 신동아를 대학 시절부터 매달 구매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재석 기자님과 장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제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진영을 괴멸시키고자 앞장섰던 분이 정치한다고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당원이나 우리 지지층에게 무슨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 무리했다. 그 수사를 문재인 정권의 선봉장이 돼서 한 적폐 수사는 무리한 수사였고,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수사였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래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난 여태 윤 총장 비판했던 거는 그겁니다. 나는 반대 진영의 수장을 할 때 내가 매일 겪었던 일입니다. 경남지사 할 때 제 밑에서 정무부시사 하던 조진래 의원도 자살을 했습니다.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5명이에요. 해방 이후에 이런 수사가 없어요. 그런 포악한 수사를 했으면 우리 진영에 왔으면 그 당원들하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치를 시작해야지. 예? 들어오자마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지지율 믿고 당을 갖다가 점령군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벨도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하고 비슷하죠. 그때 노무현 후보 옆에 국회의원들 거의 없었어요. 조경태 의원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국회의원들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른 진영에 가 있었죠. 그리고 노풍이 불기 시작한 게, 그때 노풍이 불기 시작한 거하고 지금 20, 30대 계층이 무야홍을 외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죠. 정치판에서는 반대 진영에 있으면 서로 격렬히 공격하다가도 끝나면 서로 또 손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정치판이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부터 일관됐습니다. 소탈하신 분이다. 아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그것을 넣은 것은 정홍원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게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내가 유리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두 달 뒤 상황은 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규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홍원 위원장이 정치 사항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그 조항을 넣을 때 저는 시간 지내보면 저건 나한테 유리한 조항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안 적기로 한 대신에 본선 경쟁력을 보겠다. 그 조항은 그 또 문안 가지고 격렬하게 다툽니다. 그 문안 가지고. 문안의 내용 가지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하냐. 그냥 드라이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 그걸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게 해주려고 추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지금 기준하고 두 달 뒤 기준은 틀릴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이 불공정할 때입니다. 네. 불공정할 때는 심판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선수의 권리입니다. 역선택 방지 룰을 가지고 심판이 보인 태도는 그건 불공정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은 대선 후보에 적합한 토론에 적합한 인파이트다. 단점은 인성에 문제가 있고 인성이라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고 경기도의 차별수다. 그 최근에 그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예, 경기도의 차별수다. 국가채무 천조 시대에 경기도에 차별수가 들어오면 나라는 이제 거들난다. 본선 가면 2030 세대 40까지는 찍지 못할 겁니다. 자기들이 세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다가 이재명 5년을 해버리면 그 다음 세대들은 자기 소득의 절반을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는데 국민들은 그거 동의 안 할 겁니다. 예. 대선 상대로. 난 이재명 지사를 했지. 내가 인파이트거든. 근데 인파이트끼리 붙으면 가장 엑사이팅한 그렇죠. 대선 게임이 될 거요.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토론하면 국민들이 참 재미있어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하고 붙는 것이 저로서는 편하죠. 응?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토론 가서도 힘들 겁니다. 부모님께서요? 토론은 갖고 이낙연 지사하고 토론하기는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 그 힘들 건데 이재명 지사는 한번 툭 건드리면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가서 상대하기가 참 쉬울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좀 바라시는 걸로 지금 후보로. 아니요. 그게 대선의 역대 대선 중에 최고의 형량 카드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다. 그게
막말하는 사람하고 쌍욕하는 사람이 붙어버렸는데 네. 뭐 나보고 막말했다고 그 이야기도 못할 것이고 예. 지는 쌍욕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뭐 깨놓고 막말과 쌍욕이 붙으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쌍욕을 찍겠습니까? 막말이라도 그래도 쌍욕보다는 낫죠. 난 그 프레임을 거부는 안 합니다. 막말이라는 게 결국 할 말을 해야 할 순간에 거침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적한테 얼마나 패부를 찌르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걸 다 민주당에서는 엎쳐가지고 막말 프레임이라고 다 씌워버렸거든요. 그때는 막말을 한참 한다고 민주당에서 프레임 씌울 때는 상대방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씌웠지. 그래서 나는 막말했다고 그러면 그래 내가 막말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안 했다. 응?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했지 않느냐? 국민은 막말보다 거짓말을 정오한다. 더 싫어한다. 그 이야기를 내가 바로 합니다. 그건 4분의 1 아파트라는 뜻인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6분의 1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그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처음 나올 때 반값 아파트 그 생각만 자꾸 하고 하는데 원래 이게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는 싱가포르이 원조입니다. 싱가포르는 독립선언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국유화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땅을 팔고 국가가 그 다음에 빌려주는 형식.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면 아파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분양하는 완전 분양 아파트가 있고 땅은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있어요. 싱가포르 젊은이들은 처음에 결혼을 하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에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같은 아파트인데 싸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평생 살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고 완전 분양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죠. 우리나라도 이게 싱가포르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강북 대개발을 하면서 강북 지역에 재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고 그 추가로 나오는 물량 고밀도 개발할 때 그거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로 짓자. 지어가지고 20, 30대, 40대의 계층에 분양을 하자. 이게 분양을 하고 그 분양을 한 아파트를 10년간 전매금지를 하자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 안에 팔 때는 그걸 LH공사에 환매 조건부로 계약을 맺어나면 됩니다. 토지 투기가 있을 수가 없죠. 아파트 투기가. 그러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건설 단가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토지 가격 빼고.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 이익을 400만 원으로 주더라도 평당 1000만 원 하면 되거든요.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는 평당 1억까지 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평당 1억까지 간 아파트가. 그 평당 지금 5천만 원은 다 넘었지 않습니까? 그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33평이면 3억 3천 배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토지 점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도가 공정해야지 공정을 논할 수가 있는데 예. 제도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공정을 논한다는 것은 그건 난센스죠. 그래서 로스쿨은 도입할 때부터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도입하면 안 된다.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신분의 대물림 시대가 온다. 실제로 로스쿨에 보면 전직 판검사, 전직 고관의 자들은 로스쿨에 와서 판검사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서민자제들은 로스쿨 나와서 법무법인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지금 법무법인에서 뽑는 기준은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뒷배경 봅니다. 예. 그래야지 자기들 소속 물건을 가지고 오죠. 아무 배경검사로 뽑아본들 소속 물건을 못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신분의 대물림 시대가 되어버렸다. 의학전문대학원도 내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어전도. 그거는 실력 없는 애들이 어전원 들어가서 실력 없는 의사가 돼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다룬다? 그것도 잘못한 거야. 그것도 폐지해야 된다. 실력 사회로 돌아가자. 정시도 마찬가지. 입학사정관제도, 수시제도를 서민 자제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스펙 쌓을 기회가 없는데. 그리고 전직 장관 표창 받고 서민 자제들이 표창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뒷문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20%밖에 안 되고 그게 제도가 불공정한데 어떻게 공정을 논합니까? 제도부터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공정을 논해야죠. 홍준표라면 가능하죠. 그건 당선되고 인수위 때부터 작업을 시작할 때니까. 인수위 때부터 작업 시작해서 행정각부 장관 딱 임명을 할 때 불러가지고 할 자신이 있는 애들을 시킬 테니까 네가 추진해서 할 자신이 있냐? 근데 강성노조 폐악 방지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을 할 때는 불러가지고 네가 이 강성노조 폐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봐라. 추진할 자신이 있냐? 자신 있는 사람들 다 내각에 임명합니다. 난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온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정상회담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바꿉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은 이승만 시대에는 반공 정책이었어. 박정희 시대에는 성공이었어. 이길 성자, 공산주의 이기자. 노태우 시절에는 북방 정책이었어. DJ 노무현 시절에는 햇볕 정책이었어. 문재인 시절 들어와서 본인들은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종북 정책으로 봅니다. 맹목적으로 북에 따라가는 정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 기조를 여태 기조하고 달리
확 바꾼다. 네. 첫째,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겠다. 너희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잘 살고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살고 서로 비방하고 간섭하지 말자. 우리도 간섭 안 하겠다. 예. 너희들도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가 체제 경쟁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 공산주의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하고 어느 체제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체제 경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네 거 네 먹고 내 거 내 먹는다. 각자 살자. 취임하는 날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는 날 하겠습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저거는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이고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MB 재판도 저건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정치 재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두 분이 그때까지도 예, 예. 사면이 안 되면 취임하는 다음 날, 취임 당일 날이나 그 다음 날 사면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내가 5년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한 거는 예. 헌법재판이 아니었다. 예. 정치재판이었다. 응?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부끄러울 것이다. 그 탄핵 심판에 찬성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참 부끄러울 것이다. 제가 법조인입니다. 네. 내가 그 탄핵 심판할 때 심판문 읽는 거 보고 그때 내 한 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네. 저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문이 아니고 판사가 잡범들한테 훈계하는 그런 재판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재판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제도화에서는 탄핵에 재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재판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역사가 돼버렸다. 부끄러운 역사가 돼버렸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가지고 투표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2030이 저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론의 눈치 안 보고 개인적인 소신은 필요가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이 탄핵 대선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가 좀 이상하다. 나는 안 대표하고 그 사이에 자주 가끔 봅니다. 예. 보는데 합당하는 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나는 그걸 대선 전에 합당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안 대표하고 합당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합당하지 않고 DJP 연대처럼 세력 연대를 하게 되면 공동 연대로 정권 창출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정권 창출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하고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 대표하고 절대 같이 출마하는 사태는 없을 겁니다. 합당이 아니라도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대표. 두 분이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셨다고 그때. 예? 마무리가 훈훈하셨다고. 그렇죠.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예. 마무리 훈훈하게 끝냈어요. 예.
그 사무실 찾아가시고 그렇게. 그렇죠. 제가 있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거는 털은 것 같더라고. 네. 털어낸 것 같더라고. 그 후원이 예전에 그 수사 관련된 그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근데 그래 내가 예의 지킨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 있을 때 네. 1년 4개월 동안 내가 복당 신청 안 했잖아요. 예의 지킨다고. 그분 나가고 난 뒤에 내 복당 신청했잖아.